네, 안녕하십니까? 돈이돈이 자산관리사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이 명태자들이 많은 시기인가요?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간 정산하시는 명태자들을 위한 세금 관련된 퇴직소득 정산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신 명예퇴직자들은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테크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퇴직소득 정산 특례라는 거는 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뭔가 좋은 거를.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제도가 나왔어도 알질 못하면은 이 뭐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되지. 뭐 가만 놔두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도는 있지만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말짱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퇴직소득세는 이 세금이 좀 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세 효과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퇴직소득세에서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20년부터는 이러한 계산 방법으로 퇴직소득세가 산출이 됩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퇴직소득세는 법정 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모두가 다 합산된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분류과세 된다든지 연분연성이 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근속연수 공제. 다시 말해서 내가 근무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죠. 예를 들어서 2020년 기준 내가 만약에 2억 원을 퇴직소득을 받는다. 뭐 명예퇴직금, 위로금 다 합쳐서요. 법정 퇴직금 다 합쳐서. 그랬을 때 20년을 만약에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소득세율이 5.2%밖에 안 되는데 10년 근무하면 이렇게 11.2%, 거의 2배 되죠. 5년이면 거의 19%에 육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공제가 길면은 아무튼 내가 퇴직소득 받을 때 되게 유리하구나. 그건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중간소득,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신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 예를 들어서 김퇴직 씨가 예를 들어서 28년 동안 이제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뭐 5년 더 일하고 이제 임금 피크제 때문에 더 일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퇴직하면 명예퇴직금을 많이 줘요. 뭐 한 3억을 준대요. 그럼 당연히 갈등 생기죠. 주택담보대출도 갚을 수 있고 뭐 사업할 수도 있고, 그럼 3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명예퇴직금이 뭘로 산출이 되냐? 퇴직소득세로 산출이 된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은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 근속연수가 중간에 한번 잘리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1990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 만약에 중간정산을 2013년에 받았다. 그러면은 이 퇴직금, 이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요, 이 중간 당시부터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근속연수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거는 기존에 당연히 뭐 그때 퇴직금 그 시점까지 퇴직금 산출 시에 그 근속연수가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중간정산을 받고 나서 또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그 중간정산을 시작으로 해서 근속연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근속연수가 되게 짧아지잖아요. 그런데 명예퇴직금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세금이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 많이. 이해되시죠? 자, 뒤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이제 10년을 근속을 했었을 때의 퇴직금인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퇴직금이 3억이다. 그래서 올해 퇴직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내야 돼요. 단 10년을 제가 가정했죠. 여기는 10년, 20년, 30년 근속이 더 길면 이 세금이 더 낮아지겠죠. 제가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건 이제 히스토리 상인데, 이 퇴직연도별 퇴직소득세가 2015년, 2018년 이렇게 매년 달라졌어요. 이제 퇴직소득세 개편되면서. 근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점점 이제 퇴직 소득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추이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중간 정산 하신 분들이 또 이러한 늘어나는 거에 퇴직 소득세가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또 중간 정산하신 분들이 또 한번 명예퇴직금을 받아서 더 많은 퇴직 소득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보완한 것이 퇴직소득 정산 특례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계속 보시면은요,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요 특례를 적용해서 세금 부담을 확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이미 근속 기간 중에 퇴직소득을 중간 정산했다는 뜻이고, 중간 정산을 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세 가지 사유로 세액 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절약이 되느냐면요, 실제로 보시면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근속연수, 이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내가 퇴직소득세가 적게 나온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근속기간이 10년이면 퇴직금 중 한 400만원 공제받고, 20년이면 한 1200, 30년이면 한 2400만원 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받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은 중간 정산을 받으신 분들은 중간 정산 받을 때부터 이 근속일이 시작하는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김퇴직 씨가 퇴직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중간 정산을 한 경우를 보세요. 중간 정산에 한 25년 한 23년 근무하는 시점에 이렇게 1억 6천만원 중간 정산을 했어요. 공기업에 다니신 분은 중간 정산 하신 대부분이 다 중간 정산 한번 하셨죠. 그래서 퇴직 소득이 요게 이제 되고 근속기간 23년으로 해서 막 계산을 하니까 총 770만원을 납부하고 중간 정산을 받았죠. 근데 이게 끝나고 또 이제 근무를 또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한 5년 동안 28년 중에 또 5년을, 그러니까 중간 정산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5년이죠. 이제 명예퇴직금을 받는 거죠. 명예퇴직금을 많이 준다니까 퇴직하니까 법정 퇴직금을 포함해서 퇴직소득이 3억 4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한 7,128만원 퇴직소득세가 나와요. 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자,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근속기간이 단절이 됐잖아요. 28년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중간 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다시 기산이 시작되니까 이 근속기간이 너무 짧아지니까 공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하니까 이렇게 거의 7,900만원 돈 세금을 냈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중간 정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정 퇴직금 계속해서 받고 명예퇴직금 받고 그러면은 이제 합치면 퇴직소득세로 계산을 해서 28년 근속기간으로 세금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4,146만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3,800만원 돈이 더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중간 정산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물론 이거는 이제 명예퇴직금이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계산 방법이지만 그건 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중간 정산한 게 명예퇴직금이 발생했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다, 유리하진 않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나라에서는 어떤 구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퇴직소득 정산 특례예요. 정산 특례.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정산 특례를 이용을 했었으면은 이 정산 특례는 기존에 중간 정산 받은 거를 다시 그 원천 징수증을 회사로 내서 다시 계산을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마치 중간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물론 받았지만은 받지 않은 것처럼 그 내가 정말로 근무 기간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 기간을 다시 합산을 해달라. 그래서 정산 특례를 적용했던
해달라고 하는 요청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소득 정산 특례예요.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은 실제로 이분은 근속 연소를 28년으로 계산해서 법정 퇴직금 받고 명예퇴직금 받고 중간 정산 퇴직금 받은 거를 계산을 해서 요 근속 연소를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2242만원 밖에 안 내세요. 근데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고스란히 7128만원을 내시게 되기 때문에 여기 한 4900만원 돈이 그냥 나라에 그냥 내시는 거죠. 나라는 제도를 줬지만은 당신이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퇴직금 중간 정산 특례를 잘 이용하시면은 어쨌든 이 퇴직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활용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게 5분을 잘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큰 그림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찾아보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시죠? 감사합니다.